안녕하세요. 랩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PMLR의 2021년도에 나온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오픈 AI에서 이제 쓰여진 논문이고 흔히 알고 있는 달리라는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랩 세미나에서 클립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과 동일하게 제너레이티브 AI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표시된 부분의 멀티모달 부분에서 클립과 동일하게 2021년에 나온 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클립은 이미지 투 텍스트를 수행하는 모델이고 달리는 텍스트 투 이미지를 수행하는 모델이고 두 모델 다 오픈 AI에서 발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리는 2021년에 나왔고 달리2가 2022년에 나왔고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돼서 달리3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로 이제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의 이름 달리와 캐릭터 월이의 이름을 따서 달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달이인데 편의상 모두들 달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이전의 모델들과 다르게 사물을 의인화하거나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라는 텍스트로 그에 맞는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샷 상황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에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연구 분야에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전 연구에서는 물체 왜곡이나 실존할 수 없는 위치에 물체가 존재하고 배경과 일질적인 물체가 생성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달리 논문에서는 이를 MS 코코 데이터셋과 같은 작고 이런 고정된 이미지 캡셔닝 데이터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의 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모델의 크기가 작을 뿐더러 이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의 이전 모델들은 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에서는 2억 5천만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가지고 12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단순한 구조의 트랜스포머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아주 큰 발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리에서 이미지의 임베딩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오토 인코더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오토 인코더의 토대가 된 오토 인코더 모델인데요. 아래 이미지가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오토 인코더는 입력값을 기반으로 어떠한 특징을 뽑아내고 뽑아낸 특징으로 다시 원본을 재생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미지 압축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인코더에서 추출된 특징을 또한 레이턴트 벡터라고도 합니다. 이 레이턴트 벡터는 입력값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오토 인코더의 앞에 추가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즉 VAE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인데요. 앞서 본 오토 인코더는 레이턴트 벡터를 어떠한 고정된 값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이름에 맞게 레이턴트 벡터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우시안 확률 분포에 기반한 확률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 네트워크 그림에서 인코더에서 나온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준 정규 분포와 유사하도록 어떤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조절을 하고 그 나온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의 값을 샘플링해서 디코더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모델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식이 간단하게 하나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식은 이제 왼쪽 항의 로그 px가 이제 x 원본 이미지의 확률 분포이고, 이 확률 분포와 최대한 유사하게 오른쪽의 항을 이제 최대화하는 식입니다. 이 식 오른쪽에서 왼쪽 항을 보시면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컨스트럭션 텀은 이제 x에서 원본 이미지 x에서 추출돼서 인코더를 통과시킨 어떤 레이턴트 벡터 z가 이 z로부터 생성된 또 그 디코더를 거쳐서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같게 하는 그런 식이고, 그 오른쪽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이 정규 분포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식인데요. 표준 정규 분포 PZ를 미리 설정을 해놔서 이거와 유사하도록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조절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오토인코더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숫자 값으로 나오는 반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분포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어떤 디스크리트한 걸 보고자 하는 모델인데, 이건 벡터 퀀타이즈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해서 VQVA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VQVA가 논문에서 사용이 되는 디스크리트 VAU와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VA2에서는 레이턴트 벡터가 확률 분포로 나왔다고 했는데, VQVA2에서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VA2에서는 레이턴트 벡터가 가우시안 분포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레이턴트 값 자체는 약간 컨티뉴어스한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미리 정해놓은 값으로 몇 개의 값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레이턴트 벡터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래 네트워크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CNN과 같은 어떠한 인코더에서 추출한 벡터를 특정 너비와 높이를 가지는 어떤 텐서를 만들어주고, 그 텐서는 각각 D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차원에 해당하는 그 하나의 벡터를 이 인베딩 스페이스로, 코드북이라고 불리는 인베딩 스페이스와 가장 가까운 벡터로 치환을 해서 이 코드북에서 그 인덱스를 하나를 가져와서 그 인덱스로 치환한 이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게 되고, 이 레이턴트 벡터도 또 다시 디코더에 들어갈 때는 다시 코드북에서 알고 있는 인덱스로 치환을 해서 다시 벡터 형태로 들어가서 디코더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형식이 됩니다. 이때 그 코드북은 1부터 K까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로 변환이 되는데, 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뽑아낸 하나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그 K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이 레이턴트 벡터를 디스크리트하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달리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2스테이지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일은 이미지 토큰을 생성하는 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풋 이미지를 어떤 256 사이즈로 집어넣고 32 곱하기 35의 토큰으로 압축하여 이미지 토큰을 생성을 하는데, 이때 이 32 곱하기 32 토큰이 앞서 보았던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각 토큰은 VQVA2에서 이 K를 8129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8129개 중 한 개로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에 페어한 텍스트를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진행을 해서 256개의 길이의 텍스트 토큰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바꾼 토큰과 아까 스테이지 1에서 생성했던 이미지 토큰을 컴캣해서 트랜스포머에 입력해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아래 수식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X라고 하고 텍스트를 Y라고 하고 인코디드 이미지 토큰, 즉 아까 앞서 봤던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벡터에서 나온 토큰을 Z라고
노테이션 할 수 있고 아래에서도 이 세 개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최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식을 보시면 아까 봤던 VA 이 식이랑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리컨스트럭션 텀에 해당하는 이 위의 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의 식은 이미지 토큰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디코더가 복원을 잘 하냐에 대한 것이고 이제 아래 식에 X를 넣어서 나온 레이턴트 벡터 Z를 원본 이미지에 대해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인데 이는 입력 이미지를 토대로 이미지의 토큰을 예측하는 것으로 아까는 저희가 정규 분포와 유사하도록 그 레이턴트 벡터를 설정하였지만 이때는 트랜스포머가 모델링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 확률 분포와 유사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비주얼 코드북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이 얘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DVA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DVA의 모델 학습을 통해서 하나의 코드북 벡터만 선택하지 않고 어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게 진행을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트랜스포머를 통해 결합 확률 분포와 유사하게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코드북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초기에는 트랜스포머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 DVA의 모델에 대해서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된 그림인데 이때 디테일은 당연히 살짝 손실이 되지만 메인 피처는 인식 가능한 형태로 보여서 이제 이는 코드북의 8192개라는 큰 코드북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비주얼 퀄리티에 큰 손실이 없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VA를 고정을 시키고 트랜스포머를 학습시켜서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120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규모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텍스트를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시켜서 256개의 텍스트 토큰을 만들고 그리고 스테이지 1에서 했던 이미지 토큰을 컨캣해서 트랜스포머에 입력해서 싱글 스트림으로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 토큰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랜스포머에서 생성해낸 이미지 토큰을 다시 이제 DVA의 코드북으로 변환을 다시 하고 그 변환된 벡터들을 디코더에 집어넣어서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양적 비교랑 질적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양적 비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FID와 IS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 스코어를 먼저 보자면 IS는 인셉션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인셉션 스코어는 생성된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이 생성된 이미지의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이 집합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우선은 생성된 이미지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이미지 하나가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고유한 라벨을 갖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이 생성된 이미지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이 하나의 레이블을 갖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라벨을 갖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인셉션 스코어는 이름 그대로 인셉션 V3 모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그 결과값을 사용해서 인셉션 스코어를 매깁니다. 다음으로는 FID인데요. FID는 실제 이미지와 제너레이션 모델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비전 특징에 대한 통계적인 측면을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생성된 이미지의 특징 벡터랑 실제 이미지 집합에 대해 특징 벡터를 비교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실제 이미지를 인셉션 V3에 집어넣고 또 제너레이션된 이미지를 인셉션 V3에 집어넣어서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제거한 액티베이션 피처들을 뽑아서 이 두 개 사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식을 살펴보자면 이 M은 이제 그 벡터들의 피처 벡터들의 민 값을 나타내고 C는 이 실제 특징 벡터와 생성된 이 벡터들의 공분산 행렬을 나타내서 이 두 벡터 간의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대각값을 나타내는 그걸 써서 공분산 행렬도 구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다시 넘어가 보자면 그림 A 그래프에서 보면 FID랑 IS를 MS 코코 데이터 셋에 대해서 제로샷한 결과인데요. 보라색이 논문에서 제시한 달리 모델인데 달리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이 아니라 큐브 데이터셋에서 얻어낸 결과인데 기존 이제 소타 모델 대비 이거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큐브 데이터셋이 제로샷으로 접근했을 때 다른 파인 튜닝된 소타 모델보다는 성능이 떨어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거는 큐브 데이터셋 자체의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적 비교였고 그 다음에 질적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이제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반화 능력을 갖춰서 이제 하프 모양인 달팽이도 잘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식 어구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이를 이해하고 잘 생성해냈다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먼 이밸류에이션도 진행을 하였는데 달리와 이때 소타 이미지 캡셔닝 소타 모델이었던 DF-겐을 비교해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했고 이때 사용한 제너레이션 이미지는 제로샷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 90% 이상의 달리 선호도를 더 가졌다고 해서 달리가 생성해낸 이미지의 품질이 좋다라는 것도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리 2랑 달리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리 2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모델이고 달리 2도 이제 2 스테이지 트레이닝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모델이 클립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클립 모델을 좀 착안을 해서 달리 2를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로 생성된 텍스트 임베딩을 이미지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이 텍스트 임베딩을 이미지 임베딩으로 변환을 할 때 두 개의 모델을 사용했는데 오토 리그레시브랑 디퓨전 방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디퓨전 방법이 더 좋아서 디퓨전 방법만을 사용했다고 하고 이때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생성된 이미지 임베딩과 같아지게 텍스트 임베딩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이 텍스트 임베딩에서 변환된 이미지 임베딩을 컨디셔너로 받아서 디퓨전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달리 3인데요. 달리 3는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공개된 논문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달리 3는 챗GPT랑 결합이 되어서 이제 여러 번의 프롬프팅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수정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현재는 GPT-4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 2에 비해서 발전이 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래 왼쪽 그림이 달리 2에서 생성한 그림이고 오른쪽이 달리 3에서 생성한 그림입니다. 또한 프롬프팅을 한국어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리를 하고 테이크홈 메시지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달리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간단한 트랜스포머를 통해 접근법을 제안을 하였고 VAE를 통해서 이미지 토큰을 생성하였다는 것이 주요 점입니다. 그리고 제로샷 퍼포먼스에서도 이때는 이 제로샷 퍼포먼스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달리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다양한 매트릭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달리 3에 다른 사람들이 리뷰한 걸 보니까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가 원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프롬프팅이랑 결합이 되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달리3가 그런 통로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다들 리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 저니 같은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행위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